요즘 생계급여 관련 영상들을 보면 자극적인 말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는 다 된다고 하고 누구는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나 카더라 정보도 아니고 추측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공식으로 정리한 2026년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그대로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될 것 같다거나 안 될 것 같다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정부 기준으로 보면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걸 차분히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 이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이번에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작년에 떨어졌는데 다시 가능할까요? 자녀가 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을 하신 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된다고 해서 포기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포기했던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금액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이번 변화의 본질은 기준이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변화는 대상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경계선에 있었던 분들을 다시 제도 안으로 들이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전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다시 확인해 볼 이유가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아주 가난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로 운영하는 생계급여는 그런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한 가지 조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항상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소득, 재산, 그리고 가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이 세 가지 중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바로 가족 기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직장이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과거 기준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2026년 기준에서 정부가 보는 건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부양을 받고 있느냐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지,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는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변화 하나만으로도 기존에 탈락했던 고령 단독 가구, 노부모 가구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희망만 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서 통과되고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헛된 기대도 없고 괜히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먼저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정부가 가장 먼저 보는 건 소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임시소득 등 모든 형태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계산되느냐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선 자체가 올라갑니다. 이 말은 예전에 기준선 바로 위에 있었던 분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벌어서 생활을 유지해 오던 분들, 일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서 소액 근로를 하던 분들에게 변화가 큽니다. 정부는 이런 분들을 탈락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 부분은 공제해주는 구조를 유지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 안 된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입니다. 집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에서 재산은 단순히 집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기준이 다르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 소형주택의 경우 예전보다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집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이자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는 구조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같이 살지 않고 실제로 부양을 받지 않는다면 가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탈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방향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도 공무원이 알아서 안 된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정부는 오히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먼저 찾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건강보험, 세무자료를 연계해서 자동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가능성이 있으면 문자나 우편으로 먼저 안내를 합니다. 이 안내를 받았다는 건 이미 1차 조건은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쯤에 해당될까?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당장 신청이 아니라 지금 확인해야 할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이 오해부터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신청 마감일이 정해진 제도가 아닙니다. 선착순으로 받는 지원금도 아닙니다. 기준에 맞으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6년 기준 적용을 원하신다면 이 타이밍을 놓치면 체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이나 예전에 포기했던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언제까지 안 하면 끝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 신청해야 가장 유리한지를 정부 기준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본 분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지금 시점에서 꼭 한 번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확인 대상자인지 점검하는 겁니다. 작년에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적이 있거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포기했던 경우, 소득이 조금 있어서 스스로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경우라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 사이 소득이나 근로 상황, 동거 형태가 바뀌었거나 생계급여, 주거급여 관련 문자나 우편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확인 대상자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생계급여는 자격이 확실할 때만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문의하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복지로에서 상담을 확인하는 단계까지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담당자를 통해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연말과 연초는 신청과 상담이 몰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작년에 탈락했거나 예전에 포기했던 분들은 2025년 말부터 상담을 받아두고 2026년 초에 다시 신청하는 흐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예전에 포기했던 이유가 지금도 맞는지 점검하고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가능 여부를 한번 확인하고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로 이어지는 타이밍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준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제도가 훨씬 현실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9세 여성 어 씨의 경우입니다. 어 씨는 혼자 살고 있고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생계급여를 신청했지만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예 신청을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심사를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녀와는 별도 거주하고 있었고 실제로 생활비나 용돈을 지원받고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어 씨는 다시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어 씨가 가장 놀랐던 건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탈락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경기도에 사는 62세 남성 B 씨입니다. B 씨는 일용직으로 가끔 일을 하고 있었고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는 안 될 거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정 금액까지 근로소득이 공제되는 구조였고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 기준선도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B 씨는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B 씨는 나중에야 이런 구조를 알게 됐고 그동안 괜히 포기했던 게 가장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작년에 탈락했던 경우입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C 씨는 작년 심사에서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에서는 실거주 주택의 환산 방식이 달라졌고 기준선도 변경됐습니다. 같은 조건이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C 씨는 재신청을 통해 다시 생계급여 대상이 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조건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는 점입니다. 작년 결과는 올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나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예전에 경계선에 있었던 건지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 사례들이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도 안 될 거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자동 안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정부가 주민등록 건강보험 소득 자료를 연계해서 생계급여 대상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먼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에 해당되면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가 갑니다. 이 안내를 받았다는 건 정부 쪽에서 이미 한 차례 조건을 검토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문자를 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안내를 무시하면 그대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꼭 한 번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문자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안내된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본인 상황을 확인하면 됩니다. 요즘은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서 예전처럼 번거롭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현재 기준에서 어떤 부분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차분히 안내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 인상, 자동 적용이라는 말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중단되거나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이라는 말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은 자격이 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미리 판단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2026년은 기준 변화가 큰 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됩니다. 신분증과 통장 4번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행정정보로 확인됩니다. 심사기간은 보통 몇 주 정도 걸립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는 단순히 금액이 오른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이 조금 있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안 됐다고 해서 올해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안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제도가 아니라 확인하지 않아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 제도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확인의 출발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준과 변화는 한번 알고 끝나는 정보가 아닙니다. 해마다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놓치기 쉬운 부분도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계속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으로 이어서 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 기준으로 나는 이미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느끼시는지 아니면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질문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사례와 주의할 점을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계급여가 자동으로 인상된다고 해도 실제로 중단되는 사례와 그 이유를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미리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책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먼저 오지 않습니다. 확인하는 사람이 먼저 닿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첫 단계가 되길 바랍니다.